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양도소득세 계산법. 이거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자칫 잘못 알면 세금 부담이 확 커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입주권 세금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뭐랄까 대체 언제부터 입주권으로 보고 세금 계산은 뭐가 다른지, 특히 그 보유기간, 이게 왜 중요한지, 또 비과세 혜택은 뭐가 있고 현금 청산하면 감면은 얼마나 되는지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들만 딱 짚어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럼 전문가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여쭤볼게요. 이 입주권이라는 거요, 정확히 언제 생기는 건가요? 자료 보니까 세금 종류별로 기준이 좀 다른 것 같던데. 네. 그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보면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부터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사업시행 인가일이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주택이 아니라 새 집에 들어갈 권리, 그러니까 입주권으로 보는 거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그날부터 권리가 되는 거군요. 네네.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부동산이 아니라 권리로 취급되니까 양도세 계산 방법 자체가 확 달라지거든요. 참고로 취득세나 재산세는요, 실제 집이 철거된 날, 멸실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세목별로 시점이 다르다는 점, 이것도 좀 유의하셔야 하고요. 그렇군요.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이게 핵심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걸까요? 가장 큰 차이는요, 양도 차익을 두 개로 나눠서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가지고 있던 기간의 차익은 원래 부동산처럼 계산하고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팔 때까지 차익은 이제 권리 상태에서 생긴 걸로 보는 거죠. 전과 후로 나눈다? 네. 그래서 그 인가 시점의 평가액, 그걸 권리가액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나중에 추가로 낸 돈 있죠. 분담금. 그 분담금 같은 걸 더해서 취득가액을 새로 계산해야 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그 보유기간 계산이라고 들었어요. 누가 또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다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함정일 수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게 원조합원이냐, 승계조합원이냐의 차이인데요. 원조합원, 승계조합원. 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그러니까 아직 집일 때 산 분이 원조합원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새 아파트 다 짓고 나서 팔 때는요, 처음 주택 산 날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그리고 공사기간, 즉 입주권 상태였던 기간, 또 완공 후에 보유한 기간까지 전부 다 합쳐서 보유기간으로 인정받아요. 와, 전부 다요? 네,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줄여서 장특공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양도세를 크게 깎아주는 건데 원조합원은 이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딱 하루 지나서 입주권을 샀다면요? 그 전에 원래 주인이 몇 년을 갖고 있었던 그 기간은 하나도 인정 못 받고 세금 혜택도 확 줄어든다는 건가요? 이게 바로 승계조합원인 거고요. 정확합니다. 네네. 그게 바로 승계조합원의 가장 큰 불리한 점이에요. 입주권 상태로 보유한 기간은 양도세 계산할 때 보유기간으로 안 쳐줘요. 오직 새 아파트 완공 후에 실제로 살거나 보유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이야. 그래서 만약에 완공되고 1년도 안 돼서 바로 팔았다. 그러면 장특공 혜택 거의 못 받고요. 심지어는 단기 양도세를 유라고 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만 보고 덥석 샀다가는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고 놀랄 수 있는 거죠. 정말 큰 차이입니다. 와, 이건 정말 모르고 덤비면 큰일 나겠네요. 이렇게 보유기간도 불리한데 혹시 일반 주택처럼 기과세 혜택 같은 건 좀 받을 수 있나요? 입주권은요? 입주권은 원칙적으로는 주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용되는 비과세 특례가 훨씬 제한적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일시적 이주택 특례나 동거봉양 특례 정도인데 이것도 일반 주택이랑 조건이 조금 달라요. 일시적 이주택 특례요? 입주권을 나중에 샀을 때 원래 갖고 있던 집을 팔아야 하는 기한이 좀 더 여유가 있다는 점은 눈에 띄네요, 자료 보니까. 네, 맞습니다. 입주권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 팔거나 아니면 새 아파트 완공되고 3년 안에 이사 가서 1년 이상 살거나 이런 요건을 맞추면 비과세가 가능해요. 그리고 또 대치주택 특례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재개발 때문에 임시로 살 집, 그러니까 대체주택을 샀다가 팔 때 비과세 받는 건데 임시 거주용 주택. 네,
이것도 그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살아야 하고 또 새 아파트 완공되고 일정 기간 안에 이사해야 하고 요건들이 좀 있어서 생각보로 챙기기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공사 지연 같은 변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요건이 까다롭네요. 그럼 만약에 아예 입주권을 안 받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있잖아요. 현금 청산. 이때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현금 청산이요. 재개발 재건축 현금 청산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게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건데요. 현금으로 보상받으면 양도세 10%, 채권으로 받으면 15%, 만약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걸면 최대 40%까지 감면이 가능해요. 감면율이 꽤 크네요. 혹시 감면 한도 같은 것도 있겠죠? 네, 당연히 있죠. 연간 1억 원 또는 5년간 합쳐서 2억 원, 이 중에서 큰 금액까지 감면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 개 부동산이 현금 청산 대상이면 시기를 좀 나누는 게 유리하겠네요. 예를 들어 하나는 올해 받고 다른 건 내년에 받고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죠. 한도를 넘지 않게 조절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쭉 들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입주권 양도세는 관리처분 인가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 방식, 특히 보유기간 인정 여부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게 가장 중요하네요. 그리고 원조합원이냐 승계조합원이냐에 따라 장특공 혜택이 하늘과 땅 차이니까 언제 취득했는지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네, 맞습니다. 적용되는 비과세 특례는 좀 제한적이고 조건도 다르고 마지막으로 현금 청산 시에는 공익사업 수용으로 봐서 감면 혜택이 있다는 것까지. 이 정도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네, 오늘 살펴본 내용, 특히 그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엄청난 유불리 차이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세금 계산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걸 보면 당신께서 재개발 투자를 생각하실 때 과연 언제 어떤 물건에 접근해야 하는지 그 투자 전략 자체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세액 차이, 이걸 넘어서 이 구조적인 차이가 당신의 결정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당신의 자료를 통해 알아본 깊은 이야기 여기까지.